월 10만 원으로 매달 250만 원 받는 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간병이 시작되면 매달 2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고 공적 지원만으로는 절대 모자랍니다. 하지만 복합 재가급여 보험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 오늘 단 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 특히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장기 요양 자금 마련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네, 바로 복합 재가급여 보험, 그리고 그 대표 상품인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화 현실, 그리고 이 장기 요양이 왜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20년에서 24년까지 자료를 보면요. 좀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노인 10분 중에 무려 7분이 결국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7분이요? 10명 중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당장 내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요. 약 1,051만 명. 1,000만 명이 넘는군요. 네. 이미 올해 2024년 기준으로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은 분이 116만 5천 명을 넘었고요. 이게 중요한 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한 65%, 그러니까 3분 중 2분 가까이는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계세요. 아, 집에서요? 네. 그중에서도 방문 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시는 서비스 비중이 거의 절반, 47.7%나 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2025년 1월이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 고령화 속도가 또 정말 빠르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3년 고령자 통계와 25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2번째요? 네. 특히 그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7% 이상인 사회에서 고령 사회 14% 이상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요. 단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17년이요? 와,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비교해보면 이게 확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심각하다는 일본도 24년이 걸렸고요. 일본 또 더 올렸네요. 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뭐랄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예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6%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당연히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장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관련된 요양 서비스 시장도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심각한 건 노린 의료비 지출인데요. 의료비요? 네, 전체 의료비의 거의 절반, 43.1%를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5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장기요양 판정자 116만 명 이상 시대, 이걸 맞아서 개인적인 대비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공적 제도랑 민간 보험의 차이, 이걸 알아야 할 텐데요. 공적 재가급여랑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민간 복합 재가급여,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 재가급여는요, 국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께 돌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은 그런 서비스요. 물론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나머지 85%를 공단이 지원하는 구조죠. 그럼 민간 복합 재가급여는요? 그건 다른가요?
이건 이제 민간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 상품의 한 종류인데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약속된 조건,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특정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 현금이요? 서비스가 아니라. 네, 현금을 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오, 현금으로 받으면 확실히 활용도가 높겠네요. 그런데 아까 이용 조건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이게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공적 재가급여는 뭐 방문 요양이든 방문 목욕이든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간 복합 재가급여 보험은 이름처럼 복합적인 이용을 요구합니다. 복합적이요. 네, 일반적으로 복지용구, 그러니까 뭐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거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재가 서비스, 예를 들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중에서 2가지 이상, 이걸 함께 이용해야만 약정된 현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복합이군요. 2가지 이상 써야 한다. 그럼 좀 받기가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복합재가급여보험이 1번 재가급여보험,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용해도 지급되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향이 있어요. 아,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보험료가 싸군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더 어려워지니까 보험료를 좀 낮출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조합하는 거죠? 네, 만약에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계시다고 쳐보죠. 이분이 일주일에 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한 달에 1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해둔 복합재가급여보험에서 매달 정해진 현금,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이건 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 현금으로 공적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간병 비용, 또 비급여 항목 같은데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장 흔하게 조합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입니다. 그렇군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네, 관련 법령이나 뭐 통합재가 서비스 안내 자료 같은 걸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재가급여 보험하고 이 복합 재가급여 보험,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보장 조건,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일반 재가 보험은 재가 서비스 딱 한 가지만 이용해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써도요? 네. 반면에 복합 재가 보험은 아까 강조했듯이 복지용구를 뺀 5가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 중에서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이용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가지 이상. 네. 그리고 보험료 수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복합 재가급여 보험, 특히 나중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본, 해약 환급금이 없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이걸 선택하면 일반적인 재가급여 보험, 일반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 20% 정도 저렴해져요. 오, 20%나요? 네. 예를 들어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을 보면 일반 재가보험, 일반형이 월 12만 1,604원이다. 이러면 복합 재가보험, 미지급형은 월 9만 7,340원.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개인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보험료는 달라지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청구 요건, 이건 보장 조건하고 연결되죠. 일반은 한 가지 서비스 이용 증빙 서류만 내면 되지만 복합은 2가지 이상 서비스 이용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이건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보장은 계속 받는 건데요. 일반 재가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장기요양 1, 2등급 또는 1, 5등급 한정 시에 납입 면제가 될 수 있고요. 복합 재가보험은 보통 1, 5등급 한정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약관 확인은 필수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의 특징도 이 비교표에 맞춰서 간단히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은 복합 재가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이상 서비스 이용 시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최대 보장 한도를 설계할 때 복합 재가급여로 월 150만 원, 여기에 추가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월 70만 원, 또 복지용구 구매나 대여 시 월 30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최대 월 250만 원까지. 250만 원이요? 월에요? 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상품 종류도 여러 가지고 납입 면제 조건이나 가입 나이도 좀 확인해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그 해약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미지급형, 일부지급형, 일반형 이렇게 다양한 상품 유형이 있어서 본인 예산이나 자금 계획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한정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생명 기준이고요.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75세까지로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급여 이용 현황 통계 2024년 자료나 하나생명 상품 안내 자료 보시면 더 구체적인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 복합 재가급여 보험의 핵심 특징하고 장점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복합 재가급여 보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이건 공적 제도가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약 상품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핵심 작동 원리는 복지 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서비스. 이걸 2가지 이상 이용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거죠. 네, 현금 지급. 네, 앞에서 비교했지만 그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면 일반 재가급여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0% 저렴해서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건 하나생명 2025년 가입 안내 기준입니다. 활용 방법은 보통 방문 요양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뭐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아니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걸 추가로 이용하는 식.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구나. 정확합니다. 제일 흔한 조합이 방문 요양 플러스 방문 목욕이죠.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증빙 자료.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제공 기록지나 본인 부담금 영수증 같은 거요. 이걸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증빙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보험사마다 또 상품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약관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장점을 딱 3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첫째는 단연 비용 효율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생명 기준으로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하면 일반형 대비 약 20% 저렴한 보험료로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 네, 비용. 둘째는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니까 이걸로 공적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내도 되고 추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거나 본인이 필요한 곳에 아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활용도가 높네요. 그렇죠. 셋째는 보장 범위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의 경우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복합재가급여 최대 150만 원, 주야간 보호 최대 70만 원, 복지용구 최대 30만 원까지 다 합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필요에 맞게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50만 원. 네, 다시 한번 보험료 예시를 비교해드리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조건이 1가지에서 2가지 이상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일반 재가에서 복합 재가로 바뀌면서 월 보험료가 약 12만 원대에서 9만 7천 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지급형 기준으로요. 납입 면제 조건은 1, 5등급 한정 시로 동일하고요. 이것도 하나생명 기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품 하나더 넥스트 케어 보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구조하고 주요 특징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장기요양 관련 특약들을 추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종신보험 기반이군요. 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보장 개시일인데요. 보험 계약했다고 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요양 상태, 그러니까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상태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시작되고요. 치매 관련 보장은 1년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됩니다. 90일, 그리고 1년이요? 네, 이 기간 안에 진단받으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나이나 보험 기간,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좀 다양한 것 같던데요? 거나 납입 기간, 보험 만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험 기간, 즉 보장받는 기간은 90세, 95세, 100세 만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내는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납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들을 아이콘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죠. 첫째, 재가급여 지원 기능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집에서 재가급여 복합 조건 충족 시에요. 이걸 이용하면 최대 100세까지 매월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0세까지 150만 원. 와. 둘째, 주야간 보호 지원 기능입니다. 흔히 노인 유치원이라고도 부르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것도 추가로요. 네. 셋째, 납입보험료 환급 기능인데요. 이건 별도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예요. 만약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동안 냈던 주계약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냈던 보험료를요? 네. 넷째, 종신생활자금 인피니티 기능입니다. 이것도 특약인데 1,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되 최초 36개월, 3년이죠. 이때는 반드시 지급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생존에 계시면 종신토록 지급하는 기능입니다. 와,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납입보험료 환급이나 종신생활자금은 좀 중증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산통특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 보장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급여 150 플러스 주야간 보호 70 플러스 복지용구 30은 총 250만 원까지 조합이 가능하고요. 해약 환급금 유무에 따라 미지급형, 일부지급형, 일반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험료 예시를 하나 더 드리면요. 이건 복합재가급여 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1, 2등급 재가급여 지원특약 100만 원 보장에 대한 건데요.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5,718원에서 7,110원, 여성은 9,687원에서 12,094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르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다른 기준이군요. 네. 이 상품은 경증 치매부터 중증 장기요양 1, 5등급까지 단계별로 보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장 개시일, 90일 또는 1년, 이전의 장기요양 상태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게 됩니다. 아, 무효 처리가 되는군요. 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제한 사유,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사고 같은 거요. 이런 거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나 더 넥스트케어 보험의 혜택하고 보장, 실제 보험료 예시하고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 여성분이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이게 가장 저렴한 유형이죠. 이걸로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보장을 최대로 설정했을 때, 즉 복합재가급여 월 150만 원, 주야간 보호 월 70만 원, 복지용구 월 30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총 250만 원 보장으로 설계하면 월 보험료는 97,340원입니다. 월 97,000원대요. 250만 원 보장이요. 네, 이건 하나생명 홈페이지 2025년 9월 기준 예시입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는 별도 특약 가입 시에 장기요양 1에서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적용될 수 있고요. 상품 유형별로 보험료 차이가 꽤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미지급형 말고 다른 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비교해 드릴게요. 동일하게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이번에는 보장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서 1에서 5등급 재가급여 지원 월 1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해약 시 환급금이 전혀 없는 미지급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97,34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일부 환급금이 있는 일부 지급형은 월 109,117원입니다. 아, 조금 더 비싸네요? 네. 그리고 언제 해지하든 약정된 환급금이 있는 일반형은 월 121,604원입니다. 일반형이 제일 비싸고요. 그렇죠. 이 역시 하나생명 홈페이지 2025년 9월 기준 예시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보험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이런 민간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니,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정부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면요. 1등급이 약 230만 원, 2등급이 약 208만 원, 3등급 약 148만 원, 4에서 5등급은 약 137만 원 수준이에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네, 최대 한도액이군요. 그런데 이 금액의 100%를 다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용 금액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이 있긴 합니다만. 15%는 내 돈으로 내야 한다? 네. 그리고 이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헉, 전액이요? 한도를 넘으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가급여 보험, 특히 복합 재가급여 보험은 바로 이 본인 부담금하고 한도 초과 비용, 이걸 충당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을 미리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도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2024년 10월 29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하나더 넥스트케어 보험 특징을 정리하면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보장 설계 가능하고 가입 연령 20세에서 75세, 보장 개시일 90일 또는 치매 1년, 납입 면제 특약, 생활자금 특약 등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또 자세한 내용은 꼭 하나생명 공식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하나더 넥스트케어 보험을 다른 보험사 상품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보장 한도나 보험료 측면에서요. 경쟁 상품들은 좀 어떤가요? 네, 몇몇 주요 보험사들의 복합 재가급여 관련 상품들 2025년 9월 기준으로 비교한 표를 보시면요. 보장 한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하나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재가 150, 주야간보호 70, 복지용구 30 이렇게 합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한 반면에 네, 250. 신한라이프나 흥국생명, KDB생명 등의 상품들은 복합재가가 100만 원, 주야간보호가 50만 원, 복지용구가 2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도 최대 170에서 180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 차이가 꽤 크네요. 하나생명이 확실히 높군요.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보장 한도만 높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험료 수준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시지만 만약 비슷한 보험료 수준이라면 더 높은 보장을 제공하는 하나생명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다고 볼 여지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각 개인의 필요하고 예산에 딱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겠죠. 관련해서는 하나생명 상품 안내 외에도 흥국생명 관련 연합뉴스 기사라던가 보험 전문가들의 블로그 분석 같은 것도 참고해보시면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예시는 하나생명 거였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50세 표준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월 보험료 예시를 보면요. 회사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하나생명은 남성이 약 47,000원, 여성이 약 82,000원, 신한라이프는 남성 약 38,000원, 여성 약 78,000원, 흥국생명은 남성 약 37,000원, 여성 약 84,000원, KDB생명은 남성 약 52,400원, 여성 약 89,000원, 대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와, 여성 보험료가 남성보다 훨씬 비싸네요.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도 꽤 크고요. 이게 왜 이런 거죠? 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보험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률 통계나 사업비 정책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제가 좀 강조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는 정말 단순 참고용 예시일 뿐입니다. 네, 예시일 뿐이다. 가입 금액,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할인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변수가 많죠. 네, 그러니까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 이건 반드시 개별적으로 설계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예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시는 정말 참고만 하고 꼭 개인 맞춤 설계를 받아봐야겠네요. 그럼 이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들, 이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생명의 최대 보장 한도가 250만 원으로 타사 대비 높다는 점.
둘째, 여성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비싸다는 점. 이건 평균 수명 차이 때문이고요. 네. 셋째, 일부 회사, 예를 들면 신한라이프나 하나생명 같은 곳은 건강상태 고지 항목을 좀 간소화한 상품이 있어서요.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점. 물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아, 간편고지요? 네. 결국에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보장 내용, 특히 그 복합제가 조건, 2가지 이상 이용 조건에 내가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는 편리한지, 또 해약 환급금 조건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하고 대처 방안, 이걸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2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65세 김오호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집에서 방문 요양 주 3회 받으셨고요. 그리고 방문 목욕 주 1회, 이렇게 2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셨어요. 아,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 딱 2가지네요. 네, 이렇게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가입해 두셨던 복합 재가급여 보험에서 매달 1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월 150이요? 와우. 네, 이 돈으로 공적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여유가 생겨서 추가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월 150만 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겠네요. 가족들 부담이 확 줄었겠어요. 다른 사례는 없나요? 네, 72세 이오호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하고 함께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여기를 같이 이용하셨습니다. 아, 이번엔 방문 요양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조합이군요. 네, 이 경우에도 2가지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매달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험금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정부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확실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나중에 가족 전체의 부담을 더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첫째는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 복합재가급여 보험 같은 걸로 보완하는 이런 조합이 중요하고요. 네, 조합. 둘째, 본인이 바른 장기요양 등급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센터하고 방문 요양을 병행하면 낮 동안에는 어르신을 센터에 모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식으로 가족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넷째, 가족 구성원 간의 돌봄 분담 계획을 세우고 서로 지지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오, 가족 요양보호사도 가능하군요. 네. 그럼 이 복합재가급여 보험금을 받는 일반적인 절차,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한 5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등급 판정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판정을 받습니다. 일단 등급부터 받아야 하고요. 네, 2단계는 서비스 신청입니다.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 중에서 2가지 이상, 예를 들어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 이걸 선택해서 이용 신청을 합니다. 네, 2가지 이상 신청. 3단계는 서비스 이용 및 증빙입니다. 신청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이용 내역이 기록된 서류, 서비스 제공 기록지 같은 거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둡니다. 이게 중요해요.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네. 4단계는 보험금 청구입니다. 준비된 증빙 서류를 갖춰서 가입한 보험사에 복합 재가급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매월 받는 급여금 형태니까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게 좋겠죠. 보험사마다 절차는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네, 청구. 마지막 5단계는 보험금 수령입니다.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월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 최대 250만 원까지 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네, 5단계군요. 마지막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좀 체크해야 할 리스트,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아무래도 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니까요. 50대 정도부터는 조기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조기 가입? 둘째, 가입 후에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90일 장기 요양의 경우에요. 또는 1년, 치매의 경우 이 면책 기간, 즉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면책 기간 확인. 셋째, 보장 기간을 90세나 100세 만기 이렇게 종신형으로 길게 할 건지 아니면 10년이나 20년 정도로 좀 짧게 보장받는 한정형으로 할지 이건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른데 본인 상황하고 예산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요. 네, 보장 기간 선택. 넷째, 특히 뇌 관련 질병,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거요. 이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뇌질환 이력. 네. 마지막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용 가능하지만 의사소견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주 2회까지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주 2회도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좀 내리고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은 결국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준비가 현명하다는 것. 네, 10명 중 7명. 둘째, 복합재가급여 보험의 가치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 재가급여 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하나생명 기준으로는 약 20% 저렴하다고 했죠. 이걸로 노후 장기 요양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가성비. 셋째, 하나 더 넥스트 케어 보험의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하나생명의 하나 더 넥스트 케어 보험은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복합재가부여 150, 주야간 70, 복지용구 30 이렇게 폭넓은 보장 설계가 가능하고요. 또 타사 상품하고는 다르게 장기 요양 모든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심지어 인지 지원 등급까지 모든 등급에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물론 특약 가입 시 하나생명 기준입니다만 이게 있다는 거죠. 모든 등급 납입 면제는 큰 장점이네요. 네, 넷째 필요성입니다. 공적 장기 요양 보험의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정도 되죠. 그리고 비급여 항목, 예를 들면 기저귀 값이나 영양식 비용 같은 것까지 고려하면 재정적 준비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간병으로 인한 가족 전체의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부담까지 크게 완화해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부담 완화. 마지막으로 보장 시점인데요. 꼭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 복잡한 보험 상품들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주시죠. 네, 한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의 리스크 평가하기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장기 요양 받으신 분이 있는지, 가족력이죠.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평소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 같은 건 어떤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미래의 장기 요양 상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네. 내 위험도 파악. 둘째, 보험 상품 비교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일반 재가급여 보험하고 복합 재가급여 보험의 장단점, 특히 보험료하고 보장 조건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상품 비교 필수. 셋째, 계약 내용 정확히 확인하기입니다. 특히 복합 재가급여 보험은 2가지 이상 서비스 이용이라는 핵심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 조건을 내가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등을 가입 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약관 꼭 읽어보셔야 해요. 약관 확인. 네. 넷째, 조기 가입 검토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하루라도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또 가입 시 병력 고지 의무 같은 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할 때 미리미리. 그럼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실천 전략 같은 게 있다면 간단히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대나 40대 분들은 아직 건강하시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이니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장기 요양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 재가급여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30, 40대는 미리 준비. 5060대나 60대 분들은 혹시 이미 건강 문제가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언급된 간편고지 상품 같은 걸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60대는 간편 고지 확인. 네, 다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2025년 9월 현재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 상품은 계속해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수 있으니까 실제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신 상품 정보하고 약관을 보험 설계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장기 요양의 필요성.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비해야겠죠. 오늘 살펴본 복합재가급여 보험, 특히 하나더 넥스트케어 보험 같은 상품들이 그 대비책 중 하나로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재정적인 대비책으로서의 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돈 문제. 네. 하지만 이런 돈 문제 외에도 이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또는 장기 요양의 현실, 집에서의 돌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 나의 돌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비재정적인 측면,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비재정적인 측면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형태로 돌봄받고 싶은가? 가족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노후의 거주 형태는 어떨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